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출세 4부 시작합니다. 북한의 속마음과 외교적인 수사까지 가감없이 분석해보는 북한 토크 열전 평양수다. 지금 북한은 시작해보겠습니다. 경제사회연구원의 신범철 외교안보 센터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센터장님 먼저 왕이 중국 외교장관 다음 주 15일 방한하나요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는 한중 관계 맥락, 다른 하나는 미중 전략 경쟁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 먼저 한중 관계 맥락에서는 사실은 지금 올해 내로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해야 돼요. 예. 작년에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그에 따른 한중 관계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로 북경 올림픽에 초청한다던가 하면서 한중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목적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른 하나는 미중 전략 경쟁 맥락인데 이건 지난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동맹이 결속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중국으로서도 한국을 약간 중국적으로 더 끌어당기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방한이 이루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최근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그 대미 압박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내린 그 제재를 완화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러시아 발이죠,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인데요. 예.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계속해서 러시아가 밝히고 있는 기본 입장이 이런 거예요. 네. 제재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특별히 이게 나오게 된 계기는 지난주에 유엔에서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아마 북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제재 면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한 맥락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이렇게 전언이 들리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의 통신사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 외무성이 지난 5일과 6일 미국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여러 건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미국을 늘 비난해왔던 그런 기조를 이어간 건데 예. 갑자기 여러 개를 올렸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이번 달에 아무래도 유엔 총회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아프간 사태를 비난하면서 다른 나라를 침략했다 미국이 예. 그런 점을 강조했고 또 미국 내 인종차별 사건을 지적하면서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연합군사훈련이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예. 이런 북한 나름대로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인데 어제 북한과 중국 외교 담당자가 접촉을 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류진승이라고요. 북한 외교부에서 동아시아의 국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중국은 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북한의 중국 대사관이죠. 거기에 있는 정연우 공사를 만나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상당히 짧아요. 북중 관계와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이렇게만 나오는데요. 예. 이 북중 관계라는 것은 결국 지금 코로나19로 북중 국경이 봉쇄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 관계를 정상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그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 하는 논의가 오갔을 것이고요. 예. 상호 관심사는 역시 북한 핵 문제하고 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했을 것 같아요. 바깥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아무튼 지금 북중이 다시 한번 밀착하는 행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최근에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핵 보고서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조짐이 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좀 입장이 좀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미국으로서는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로 재가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난이나 규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문제는 미국이 이미 7월부터 파악하고 있었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이 갑자기 강경하게 변화된다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보고요. 예.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 맥락도 사실은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가동한다거나 뭐 하는 정도의 움직임으로 미국이 정책을 바꾸진 않아요. 네. 다만 그러한 북한과 대화 기조 또는 북한이 또 더 큰 도발로 가지 않도록 상황 관리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인도적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최정권 외교부 1차관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영변 원자로 재가동 이거가 남북 합의 위반 아니다 이런 취지 발언했습니다. 어떻게 네, 뭐 보십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예.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건 이해가 가요. 예. 그런데 사실 판문점 선언 3조 4항에는 한반도의 항구적 비핵화 이야기가 있고 예. 각자의 책임을 다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저 같으면 유감이다 이야기를 하고 예. 개선 조치해서 비핵화 쪽으로 견인하겠다. 예.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쪽의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이 북한 정권 수립일 9.9절인데요. 그 뭐 미림 비행장에서 뭐 열병식 준비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이 9.9절 전후에 그 북한의 메시지가 뭐가 나올지 좀 주목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9.9절 지금 뭐 북한의 커다란 전략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는 자력갱생을 이어간다. 그런 차원에서는 뭐 대미나 대남 유화 메시지가 나오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리고 미림 비행장에 뭐 이렇게 집결되어 있다는 걸 보면 9.9절 행사에서 뭐 열병식 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열병식 정도로 넘어간다면은 오히려 지난 8월 11일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예. 단거리 미사일도 쏘지 않고 열병식 정도만 하고 넘어간다면 대화의 시기는 조금 더 일찍 찾아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병식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예.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지금 북한 스스로도 대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연초부터 자력갱생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지만 지금 연말로 갈수록 성과가 나타나기는 제한되는 측면이거든요. 예. 또 지난달에 수해도 상당히 크게 입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북한 스스로도 아까 이제 중국과의 대화와 마찬가지로 북중 관계를 개선하면서 대외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 타이밍을 잘 봐서 남북 대화를 견인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사회연구원의 신범철 외교안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